자, 그런 가운데 리플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23번째로 큰 비상장 기업이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또 여기에서 미국 운용사들이 ETF를 통해서 리플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4일 월요일 파이워시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디지털 시장 안에서의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들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뉴욕 증시의 키워드도 좀 관세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는 66개국과 함께 유럽에 수정된 상호 관세를 보냈고요. 이 중에 26개 국가는 무려 15% 이상의 관세를, 그리고 캐나다에는 35%라는 역대급 관세율을 8월 1일부터 즉시 적용을 했습니다. 또 8월 7일부터는 브라질이 50%, 시리아가 41% 등 전 세계가 줄줄이 고율 관세 대상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쯤 되면 사실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이 크게 과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 이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과의 관세 휴전 연장 시한도 8월 12일로 좀 다가오면서 증시가 한층 더 불안감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트럼프의 관세는 결국 부메랑이 돼서 91년 만에 세율 기준으로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연준 의장인 파월의 후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파월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죠. 이 NEC 위원장인 케빈 헤셋 같은 경우도 본인이 만약 여기에 지명이 된다면 수락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와 파월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헤셋은 연준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걸 예측 모델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월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갈등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금리 발표 일정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티그룹이나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도 이 블록체인의 투자 확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초에 2주 저점으로 떨어졌던 시장이 하루 만에 약 118조 원이죠. 850억 달러를 회복하면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11만 1000달러에서 11만 4000달러로 3%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3% 오르면서 3500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을 코인 시장에 보내오면서 이 장기적인 트렌드로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일본의 투자회사인 메타플라닛 같은 경우도 회사의 운영의 핵심 지표로 비트코인을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무려 이 5,38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보유량이 이제 10,000개를 돌파를 했고요. 오는 27년까지 21만 개를 보유하는 게 목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마이닝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127.6조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전체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강해졌다라는 뜻이고요. 비트코인을 얻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곧 3% 정도 하락 조정이 있을 거라지만 여전히 평균 블록 생성 시간이 10분 20초. 이건 공급량이 줄어들고 희소성이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특히 스톡 플로우 비율로 현재는 약 120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금보다 2배나 더 희소하다고 합니다. 또 금 같은 경우는 매년 2%씩 늘어나는 반면에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금보다 2배 희소하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데이터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여기에 또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이 하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희소한 비트코인을 무려 8,000개나 쓰레기와 함께 버린 사람이 있죠. 2013년 제임스 하웰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임스 하웰은 비트코인의 하드디스크를 실수로 매립지에 버렸는데요. 그 이후 10년 동안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뉴포트 씨가 허가를 안 해줘서 결국 포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8,000개 비트코인, 지금 가치로는 무려 1조 2,8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이제는 영구 손실로 간주를 해야 되는 만큼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공급이 영구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장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1억 6천만 달러, 11만 4,255달러까지 현재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이 단기 고래 매도에 따른 순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2만 달러를 돌파했었을 때랑 동일하게 좀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크립토 퀀트는 지난 50일 동안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하는 마지막 조정 국면이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이 비트볼의 애널리스트도 이대로만 가면 15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올해 2차례의 추가 랠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고요.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바이 더 딥을 외치면서 지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수이 등의 코인들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지난 이틀 동안 무려 3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총 보유량은 48만 이더리움으로 평균 매입 단가가 3,530달러라고 하고요. 이더리움을 아예 준비 자산으로 삼겠다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상황이죠. 자, 그런 가운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송을 놓고 운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이 8월 15일 대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법적 명확성과 ETF의 기대감, 그리고 제도권의 채택까지 이 3박자가 잘 맞물리면서 XRP는 다시 브릿지 통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리플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23번째로 큰 비상장 기업이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또 여기에서 미국 운용사들이 ETF를 통해서 리플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안고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시장 안에서 나오고 있는 시그널들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1%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때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올라와 줬을 때 비트코인이 60% 아래까지 도미넌스를 떨어뜨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자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61%가 넘는 높은 도미넌스를 보이고 있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의 흐름은 일단은 다시금 반등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90%가 넘는 가격들이 오름폭을 보였었고요. 파이어스코어 같은 경우는 55%의 비중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고 24%만 하락을 가리키면서 오는 시간 동안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SI 시그널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보조지표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55%로 롱에 대한 비중이 더 큰 상황이고요. 다만 4일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는 94%가 가격 하락을 가리키면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가격 약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이 어제 저녁 9시에 롱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 뒤로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파이어라인 위에로 캔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로는 단기 내 상승을 가리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하락 채널이 그려져 있는 가운데 단기와 장기의 이 저항 구간이 현재 11만 5천 달러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의 전환이 가능해질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의 지지 구간인 11만 3천 달러를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1차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11만 달러까지의 가격 하락이 또 나오는지 2차적으로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더리움도 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롱에 대한 시그널이 오늘 새벽 기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파이어라인 위를 웃도는 가격 캔들 형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일하게 장기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상승의 라인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단기와 장기가 맞물리는 이 저항 구간을 잘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3,500달러 선이 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3,500달러를 돌파해서 다시금 4,000달러까지의 가격 회복이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해당 시나리오가 적용이 되려면 3,400달러의 지지를 한번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3,200달러의 지지도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지지와 저항만 잘 점검을 해보시더라도 이 시장 안에서의 이 캔들 형성을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추세 안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현재 힘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롱과 숏에 대한 비중만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EC와의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는 XRP의 차트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 기준으로 롱에 대한 포지션이 들어왔고요. 그 뒤로는 이 캔들 위에서 긍정적으로 파이어라인 위에서 캔들이 긍정적으로 차트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단기와 장기가 서로 다른 추세를 가리키고 있는데, 단기 같은 경우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장기 같은 경우는 하락에 대한 현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에서의 이 저항을 모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저항을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딱 3달러의 가격이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이 3.08달러 단기에 대한 저항까지 뚫게 된다면 상승에 대한 힘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지 쪽에서는 2.8달러가 첫 번째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2.7달러까지 지지가 깨지지 않고 나오는지 여부를 잘 점검을 해보시죠. 자, 지난 한 주 굉장히 큰 변동성을 겪었었던 시장인데요. 이번 주는 조금 잠잠하게 힘을 모아가고 나서 그 뒤에 추가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와줄지 함께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이어 차트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내일의 시황을 들고 돌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